네, 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인데요. 제목이 초법적 존재, 최강욱, 항소심에서 심판. 부제목은요, 이동재 2건 유죄, 3건 재판받는 최가 법사위원, 고시 안 된 군 법무관 때부터 검사의 한 품어, 추미애 조국 다음 가는 윤석열 대선 출마 공로자, 대법 사형 선고 앞둔 범죄자가 온갖 오만과 기만.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검언 유착. 시청자들은 이 말을 3년 전에 귀가 아프게 들었고 그때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을 것이다. 비록 시청률은 추락했을지라도 지상파 방송의 위력과 폐해는 여전히 결코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자세히 읽기보다는 얼핏 듣는 방송 뉴스로 나라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작과 선동, 진보좌파의 주요 스피커가 소위 공영방송들이고 그들이 그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다. 후쿠시마와 양평 고속도로 가짜 뉴스로 이들 방송이 선봉에 서고 있다. 조작 전문 방송 MBC는 3년 반 전 이 날조 사건 보도로 한 기자를 파멸의 구덩텅이로 처박아 넣으면서 자기네 진영이 증오하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검사장 한동훈을 엮어내려는 공작 범죄를 저질렀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이다. 이 종편 방송의 검찰 출입 기자 이동재가 그들의 희생양이었다. 한순간의 취재 욕심이 문제였다. 그는 이 직업윤리 논란 행위가 역이용 당함으로써 생업을 잃고 200일 넘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무죄가 확정된 그는 아직도 조작 선동 관련자들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돈을 벌며 상도 받은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그 가해자들이 MBC,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김어준, 황상혁의 민원연 등이다. 이후 KBS 추미애 친문검사장 신성식 등이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타격을 줄 호재라고 여겨 그에 올라타 오보와 거짓 주장으로 춤을 췄다. MBC는 이달에 기자상을 받았다. 상을 준 한국기자협회가 진정 기자들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단체라면 이동재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기자상을 재심사했어야 한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사이비 좌파 단체다. MBC 제보자 지현진도 2020년 말 좌파 공익제보지원단체로부터 양심적 공익제보자상을 받았다. 그 단체 역시 상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대엽 같은 사기꾼 제보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훈장을 받는 나라다. 구국 사태를 촉발한 윤, 한해, 울분이 쌓인 진영의 대변자 MBC는 9개월 후 2020년 3월 이동재와 한동훈이 서로 짜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시민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 9일 전에 최강욱은 한국 법무부 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과 함께 비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었다. 홍재 기자가 며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범죄였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무죄였다.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물론 보도를 하는 직업인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 거짓말의 목적이 비방,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동재는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정보통신법 외에 추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넣어 소장 변경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형법상으로는 비방 목적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최강욱 유죄가 지금까지 2개,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발급과 이에 관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한 사건에서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길이 터진 것이다. 이동재는 재판부에 탄원서도 보냈다. 초법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최강욱 의원이 두렵다. 이미 2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끝까지 총 3건의 재판을 치르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압박이다. 그를 엄벌해달라. 이동재의 두려움은 조작과 선동이 일상화되고 비범죄화된 이 나라 언론과 정치, 재판 지연과 진영 판결로 정의의 심판장이 도리어 불의의 군상으로 타락해버린 사법부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 2부
최태형, 정덕수, 구광영 부장판사는 최강욱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이 됐다. 비방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법상 유죄는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그러나 형법은 유죄다. 김명수가 없어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빨라져 허위 인턴 증명서, 명예훼손 중에 어느 것이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의 금배지는 떨어지며 감옥행이 유력하다.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대법 선고 늦어질 경우 임지지 않는 정의보다는 낫다. 전북 남원 서울법대 출신인 최강욱은 고시 합격 대신 군 법무관으로 변호사가 됐고 민변에 들어와 MBC 방문진, 청와대, 국회로 진출한 사람이다. 조국근을 잡아 출세한 그는 검사에 대한 열등의식이 자신과 비슷한 조국과 함께 검사 죽이기 그 한풀이를 위해 막말과 입법권을 밥 먹듯 행사해왔다. 검수완박은 물론 판사와 같은 검사 월급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법안, 검월완박을 추진하고 검찰총장 이름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약, 비례위성열린민주당을 내걸기도 했다. 심지어 검사와 판사가 옷을 벗은 다음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현행 90일이 아닌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설쳤다. 개인적 감정에 의한 유치하고 졸렬한 법안이고 공약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안전하게 대선 2022년 3월 9일 1년 5일 전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미리 사퇴하는 계기를 최강욱은 마련해 줬다. 그의 출마와 당선에 추미애, 조국 다음으로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이다. 최강욱은 그 자신이 세상이 바뀌도록 해놓고서도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듯한 오만과 거만을 떨며 다수당 금배지 권력을 휘둘러 왔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나라 그 난동꾼 중 5명 중에 최강욱 들어갈걸요. 뭐 이재명 당연히 들어가고요. 조국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문재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최강욱이 간당간당하게 5등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여기 정평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 안 된 컴플렉스에 자기 서울법대 선후배라든가 친구들은 고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하고 있는데 지는 그때 고시가 안 돼가지고 군 법무관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열등감 아주 쩔어가지고선 검사라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갈아서 마찬가지인 조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국도 사법고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울법대 출신인데 둘 다 사법고시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 된 특히 검사들을 향해서 아주 일을 가는 놈들 둘이 조국, 그 다음에 최강욱이 이걸 이제 이 난동을 부리는 건데 지금까지요. 그런데 둘 다 이제 범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범죄자가 아직도 금배지를 달고 휘두르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죄를 받았어. 근데 이 3심 제도 때문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이게 무슨 뭐 금배지가 떨어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 우파들은요 1심에서 유죄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정도의 논란이 되고 그러면 알아서 금배지 그냥 반납해요. 알아서. 아니면 당에서 처리하든가. 근데 이것들은 유죄가 돼도 그리고 2건이나 유죄가 됐어요. 1건도 아니고. 2건 유죄가 되고 3건은 지금 재판받는 이런 최강욱을 금배지를 아직도 달아주고 그리고 상임위를 법사위원회 배정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법에 관련된 지금 유죄를 2건이나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이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이 아니라 다른 데를 배치했어야지. 상임위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피의자 재판받고 있고 유죄가 2건이나 된 놈을 법사위원회 그러고서는 뭐 법무부 장관 나와 떠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누군 검찰 무슨 총장 나와 떠들고 지가 2건 유죄 받은 놈이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도둑놈한테 이제 무슨 재판관을 주고 수사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지. 큰 소리 빵빵 쳐요. 검찰총장 나와 한동훈 법무장관 나와 막 해다가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오히려 되치기 당했지만 어떻든 나와놓고 지가 꾸짖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꾸짖을 입장이냐? 어이 최강욱 야 이 범죄자야. 에이 개 같은 나라 아닙니까? 에?
다행히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야무지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여러분들 이동재 기자에게 끝까지 싸워서 이 최강욱 같은 놈들 꼭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동재 기자를 응원해야 됩니다. 그냥 국민의힘도 약해라. 맨날 다수당이 아니래서 뭐 이거 핑계 대는데, 야, 이 최강욱이 같은 놈들 법사위원회에 앉아 있으면은 그거 쫓아내야지. 당신 여기 앉을 자격 있어! 예, 범죄자! 따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에? 뭐 하는, 그리고선 최강욱이가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막 떠드는 걸 그대로 듣고 앉았어. 얘라, 김두한 의원 같으면 똥물을 퍼붓잖아. 똥물은 못 퍼봐도 굿샤대기를 때리지, 굿샤대기라도 한 대 날리든지 아니면 소리쳐야 될 거 아니야. 야, 범죄자가 여기서 어디 질문을 하고 있어. 너 나가, 시가. 너 안 나가면 회의 진행 안 돼.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누구야?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지금. 그럼 법사위원장이, 범죄자,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고인석으로 가든지 조사받든지. 하여튼 여기 법사위는 못 들어와요. 나가요! 이렇게 위원장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그냥 가서 싸대기 올라붙인다. 야, 범죄자, 이 새끼 나가, 이 새끼. 진짜. 들이받치기를 하든가. 그런 결기 있는 의원 하나가 없어. 이 범죄자하고 앉아서 토론하고 앉아서 거기서 법사위가 어떤 데냐. 아유, 관둬라. 국토위도 아니고 무슨 산업부도 아니고 문광위도 아니고 운영위도 아니고 예산결산위도 아니고 거기도 앉아서는 안 되는 범죄자야. 근데 어떻게 법사위에 앉아 있어 지가 질문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지랄을 해. 거기에 또 같이 앉아 있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위원장님! 아유, 쪽팔려. 아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겁한 놈들. 양아치를 쫓아내지 못하는 비겁한 놈들. 아유. 이동재 기자, 힘내십시오. 꼭! 정의로운 싸움에 승리해서 이런 놈들 싹 작살내주기 바랍니다.